신 분들은 종합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론이라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뭐 어려워도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고 제가 어렵게 강의하더라도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제목이 우리가 논어대관이라고 정한 까닭은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 3쪽을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풍지 관계가 되는 거죠. 아래가 땅이 되고 위에가 바람개가 됩니다. 땅 위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땅 위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한다?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풍이라고 할 때 풍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보면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내용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무도한 일을 죽여서 유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정치를 하는데 어찌 죽임을 쓰리요? 라고 표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군자의 도는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자의 덕은 바람이라 바람이라라고 하는 것이 스쳐서 우리가 흔히 서구적 개념으로 공부했던 바람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람. 여러분들이 아는 바람 뭐 서구적 개념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람 뭐예요? 네? 치맛바람. 네. 또 저렇게 고상하세요. 계절풍 말씀을 하시네요. 그냥 스쳐가는 바람.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뭐 그대는 바람에서 내 옆을 딱 스치고 가면서 내 마음만 흔들어 놓고 가는 그대는 바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군자의 바람은 단순히 마음만 흔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바꾸어서 자 이른바 도를 따르게 하는 것, 선으로 나아가는 게 하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러면 자연에 어떤 바람을 거기다가 대입을 했느냐 하면 바람도 자연 바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있을 것이요. 저 어디에 바닷가에 가보면은 밀물썰물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것이요. 산에 가면은 곡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선자령에 가면은 무슨 바람이에요? 선자령에 가면은 다 갖다 붙여라. 선자령에 가면 무슨 바람 불어요? 편서풍이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고 그건 다 어디들 간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바람이에요.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지. 우리가 유학에서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두루 보편 타당한 위치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바람 가운데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바람. 바로 계절풍이죠. 봄바람이 불어서 그 다음에 만물을 싹트게 하고 여름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돼요? 만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가을에 좀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모든 걸 단단하게 연글게 하면서 나머지 다 뚝뚝 떨어뜨리죠. 겨울바람이 들어오면 추워서 다 잠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냐면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군자의 덕은 자 누구를 자 바르지 못한 풍속을 그죠? 미풍양속으로 그래서 미풍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름다운 풍속으로 그죠? 미풍양속 이렇게 해서 좋게 변화시킨다. 두루두루 자라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주역의 풍지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관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관수라는 말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의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은 거기에 보면 관은 뭐라고 돼 있어요? 관이 불천이면 이렇게 되죠. 관이 불천이라. 관이라고 하는 건 세숫대야 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그 먼저 손을 씻는 거죠. 손을 씻고 아직 제사를 올리기 전에 딱 제사를 올리기 전에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대단히 그저 오직 지금 제사만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가득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유보옹약이라 이렇게 돼 있죠. 미더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러는 것과 같으면 유보옹약 하리라. 옹자가 우러를 옹자죠. 한자도 되게 어려운 글자 나옵니다.
그래서 풍지관계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저 위에 있는 구옥군자, 다시 말해서 군주가 되죠. 군주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한테 하늘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지극히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옹약이라 그죠 믿음을 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자가 그 대상전에 아니면 단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대관으로죠. 대관 크게 본다.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군주가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가 두루 아래 천하를 다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순이 손이라 표현했죠.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위에서 저 군자의 덕, 바람의 덕으로 있죠. 이렇게 해서 손순한 덕을 쭉 베풀었더니 백성들이 다 이렇게 순하게 따르는 겁니다. 나는 뭐냐 순이 손. 그래서 공순하면서 그죠? 뭐 따르면서 공손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대관으로 재상하여 순이 손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정으로 이관천하라. 중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임금이 자, 이 음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자리에 있으면서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서 가운데 자리에 있으니까 중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정한 덕으로서 그 다음에 천하를 보매 그죠? 천하를 보니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나왔던 그 문왕의 괴사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관은 관이 불천 유부옹약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있는 분이 저렇게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매우 믿음직스럽게 이렇게 했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본다? 백성들이 유부 관천 그러니까 하관이 화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관 아래 백성들이 그죠? 아래에서 아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관이 화라 이렇게 돼 있나요? 다 뭐예요? 역시 변화한다라고 하는 화가 되는 거죠. 그 군자의 덕화, 덕에 두루두루 다 덕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풍지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 위에서 백성들이 뭘 하는가 뭘 원하는가를 보고 그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순이 되는 거죠.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내가 군주로서 공손하게 잘 받들고 그 다음에 중정한 덕으로서 천하 백성들을 보니까 아래 백성들도 하관이 화라 그랬죠. 아래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두루두루 화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지자연을 봤더니 저 관천지 신도의 사시불특하니 하늘에 신도를 보았더니 하늘의 신도를 보았더니 그 하늘의 음양의 기운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늘 일어나는 것이 바뀌지 않죠. 항상 그저 어긋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인이 그 하늘에 있는 신도를 보고 그래서 이 신도 설교의 천하복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이 신비롭게 펴는 도를 보고서 나도 가르침을 베풀어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베풀었더니 천하 백성들이 다 복종하더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그 누구예요? 그 문왕의 괴사에 대해서 공자가 해석하신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를 더 붙여서 그래서 군자는 후대의 군자들은 이 풍지관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방관민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풍행지상이 바람이 땅 위에서 부는 것이 바로 관이니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옛날 선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왕께서 성방관민이라 그랬습니다. 두루두루 사방을 살피면서 백성들을 보고 성방관민하여 그 다음에 이설교하니라 이로써 바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요 표현을 쓴 겁니다. 성방관민 우리가 옛날 그 군주들이 두루두루 순수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풍지관계에 나오는 백성들의 풍속을 두루두루 미풍양속으로 바꿔주기 위한 것이고 자 그래서 논어 대관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면 아까 이게 몇 번째 괴라 그랬죠? 20번째 괴입니다. 주역의 20번째 괴인데 바로 논어의 편이 하기편부터 시작해서 요할편까지 전부 다가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논어 20편의 바로 구성 내용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지도자가 대관으로서 순이 손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공순히 받들고서 천하를 두루두루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 있는 것이 바로 그 논어가 되는 거죠. 논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손순한 덕으로서 닦아 나가면서 그래서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정치, 바로 성인의 정치를 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침 논어의 편도 20편이요. 그리고 바로 이 지도자의 그 학문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권장하는 그 글이기 때문에 논어대관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20편의 내용을 그 주제별로 해서 10강에다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10강 전체적으로 강의를 할 것이고요. 제일 먼저 강의할 것이 맨 첫 번째, 공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자에 대해서, 유학에 대해서 오늘날 성균관 같은 경우는 아예 무슨 종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무슨 종교 중에 하나인 양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유학이라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종교와 같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학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도 일반적인 또 신앙도 아니고 뭐예요? 내세 신앙이죠. 나 죽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뭘 바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죽어서 어디 간다? 천당 가기를 기원을 할 것이요. 절에 가면은 극락왕생을 늘 기원을 합니다. 유학에는 절대적으로 극락왕생이요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교와는 다르고 그랬더니만 어떤 분들은 선생님 유학을 유교라고 하잖아요.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여기서 계신 분들은 하등 이거 이렇게 쓰든 둘이 똑같다라는 건 알죠. 자, 먼저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수가 무슨 저기 내세신앙 가리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라고 하는 건 가르침입니다. 이 우리가 그 내세신앙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이제 절집을 가든 교회를 가든 기본적으로 다 가르침이 있죠. 이름하여서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 성인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그걸 종교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 그러면 여기다 뭐가 되느냐? 내세신앙까지를 포함하는데 유학은 종교는 종교로 돼 내세신앙을 담고 있는 종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하도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유학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유학이라고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바로 옛날 성인의 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그 유교입니다. 유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고 다만 내세신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세계 4대 종교라고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어디 되나요? 4대 성인까지 합쳐서. 아직도 기독교 하시는 거 보세요. 최소한 자기 거 먼저 얘기하지. 황하문명권. 그죠? 황하문명권. 그 다음에 뭐예요? 겐지스.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죠. 겐지스 문명. 그 다음에 예? 메소포타미아. 그죠? 옛날 얘기라서 잘 시험 문제가 오래돼서 메소포타미아인가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그죠? 우리가 유프라테스. 이 전부 다가 유프라테스. 전부 다 뭐예요? 농경문화의 발상지들이 되는 거죠. 맞나요? 농경문화하고 이쪽은 이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농경 유목 두 개가 좀 섞일 텐데요. 그럼 여기에 무슨 황하문명의 대표주자 공자. 그 다음에 겐지스강의 대표주자 갑자기 골치 아파지네. 여기에 우리 유학이라 그냥 쉽게 표현합시다. 유학. 여기는 뭐예요? 힌두교죠. 힌두교와 불교가 되는 겁니다. 불교는 힌두교 세력이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슬람 문명. 그 다음에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누구예요? 예수 기독교죠. 원래 이제 유태교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분마다 다 성인들을 하나씩 일컫죠. 공자가 되고 여기에는 힌두교 쪽은 제가 이 힌두교 경전 이집트 문명 자 이집트 문명 죄송 여기가 이집트 문명이죠. 기독교 문명 여기서 조금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렇게 요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저기가 빠졌네. 나일 문명.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되고 나일 문명. 저도 시험 본 지가 오래됐네요. 나일 문명 이렇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학이라 표현하고 유교라고 표현되는 거, 그다음에 힌두교,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렇게 보통들 표현하죠. 그리고 각각마다의 다 경전들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고 그것이 이제 후대로 이어지면서 계속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4대 종교, 4대 문명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점이 이른바 내세 신앙이 빠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저 일반인들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학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공자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자에 대한 그 개념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공자에 대해서 어쨌든 공자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 석가건 그 다음에 마호메시건 우리가 다들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인이라 부르는데 자, 공자도 그 중에 하나의 성인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의 교주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역 건괴 문헌전에 보면은 건괴 문헌전 맨 마지막 맨 위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룡유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목이 뻣뻣한 용인데 제일 윗자리에 있으면서 목은 뻣뻣하고 남의 고개는 숙이지 않고 이리저리 감나라 판나라 참견은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더라? 뉘우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던 건지 간에 그저 우리가 진퇴존망이 그런 공부했었죠. 자, 사람은 보통 진 뭐라고 해? 나아갈 줄만 알고 부지퇴죠. 진이 부지퇴. 그러니까 우리가 항룡유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항상 목이 빳빳한 사람, 자기가 최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아갈 줄은 알고 뭐예요? 부지퇴. 물러갈 줄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존. 그죠? 존할 줄은 알고 부지망이 되는 거죠. 지존이 부지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득 얻을 줄만 알고 가질 줄만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잃을 줄을 알지 못하는 자. 대부분이 이렇게 되죠.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항룡유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욕심만 이런 부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저 더 높은 자리에 있건 하든지 간에 항상 뭘 아는 사람? 공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기유성인호와 그 오직 성인인가 이렇게 표현하신 말이 있는데요. 기유성인호와 오직 성인이다 그러면서 성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은 자,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나갈 줄도 알고 물러갈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보존할 줄도 알고 망할 줄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존망이 그러면서도 부실기정자 그 발음을 잃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사람들이 많이 물러갈 때 물러가는 거 그 다음에 잃어버릴 것도 두루 알지만은 보통 나아갈 때는 좋아하지만은 퇴하거나 망할 때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안 뺏기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 보존할까 발버둥 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자, 물론 절대로 발음을 잃지 않는 자, 그 오직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대성 그 사진 그림 중에 하나가 있죠. 뭐라고 표현하나요? 지성선사. 이렇게 표현했죠. 대성이라라고도 표현하시고 또는 뭐 보통 보면은 지성선사 이렇게 쓰지 않았나요? 거기에 지성선사 뭐라고 써 있어요? 지성선사. 여러분들 앞에 그림에 몇 페이지냐면은 6쪽 그림이죠. 6쪽 대성 지성선사 이렇게 썼죠. 좀 하나 빠졌는 대성 지성선사 이렇게 표현인데 어디서 혹시 딱 각각 따는지 아시겠어요? 대성이라고 하는 것. 맹자가 공자에 대해서 집대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맹자의 말씀에서 하나 따온 것이고, 그 다음에 지극한 성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중용에서 나온 말이 되고, 그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다 일컫는 바로 선사, 앞서가신 스승이시다. 그래서 공자를 표현하는 최극존칭이 대성, 지성, 선사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담으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공자 그림하고요. 지금 바로 6쪽에 있는, 7쪽에 있는 그 공자 사진하고는 서로 다른데요. 라고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공자님 그림이 누구냐면은 어느 걸로 통했나요? 맨 앞에 있는 그림으로 통했죠. 그냥 오랜 세월 철안주의하면서 얼굴은 시커매졌고 앞에 대문이도 있죠. 다소 이제 못생긴 이 모습으로 보인 게 원래 이제 공자 모습인데, 자 이제 중국이 공자 한참 핍박하더니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막스레닌주의도 더 이상 아니요. 오로지 더 강조해야 될 것이 우리 모택동 사상과 그 다음에 이 전통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서 그 다음에 바로 세계 4대 문명의 성인이신 공자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 공자를 세계로 두루두루 선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공자 문화원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말 알리기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니 옛날에 얼굴이 조금 못생겼다. 좀 잘생긴 걸로 바꾸자 했는데 좀 멍청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 6쪽에 7쪽에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좀 맹한 듯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잘생긴 모습으로 고친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후대 사람들이 논어에 주로 이제 묘사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러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측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가장 오래되신 분이죠. 가장 오래되신 분이고 가장 뒤늦게 나온 분이 누구예요? 마호메트죠. 마호메트 형성된 때가 대체적으로 몇 년대? 600년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두고 이제 알아보시는데, 자, 공자에 대한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 그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 그 7가지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되느냐면은 논어에 나타나는 당대인들의 평가예요. 그건 여러분들 책 몇 쪽이냐? 10쪽. 10쪽에서 11쪽 그 뒤로 쭉 이어지는 건데 10쪽에서 11쪽까지 보면은 자, 논어에 나타나는 당대 11쪽, 11쪽 쪽에 10쪽 뒤에서부터 쭉 나가는데요. 그 공자에 대한 평가는 공자가 노나라의 벼슬자리에 계셨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이제 철안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만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논어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다 그러면은 크게는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당대 지식인이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벼슬자리 조그만하게 하건 뭐 안 하건 간에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당대 정치인들, 그 다음에 당대 도가무리들이 공자에 대한 평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10쪽 맨 아래쪽에 보면은
자, 당시 공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공자가 당시 이제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공자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공자는 생이지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이지지다라. 그러니까 생이지지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그럼 뭐라 우리가 이런 걸 흔히들 성인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서 우리가 아는 생이지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야, 쟤는 천재야 천재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천재야 천 물론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천재야 천재라고 할 때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수학 문제 기가 막히게 풀고 이걸 우리가 천재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인륜의 법도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 어른 공경할 줄 알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그저 바깥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아이고 불쌍해 하고 여기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생이지지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공자가 나는 생이지지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다? 호고민이 구지자야로다 그랬습니다. 옛것을 좋아해서 옛것을 좋아해서 민첩하게 구하는 자라. 이때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인의 도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요순과 하은주 3대의 사망이 펴낸 그 도입니다. 또 그분들 밑에서 일했던 신하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공자가 편찬한 바로 서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가르침,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성인의 도를 좋아했기 때문에 두루두루 문헌 정리를 하셨죠. 우리가 논어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공자는 나이 한 30대부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헌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30대 초반에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야 우임금이 뭐라고 했다, 순임금이 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들었는데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들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헌이에요. 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이라고 하는 말과 통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기독교의 성경이나 불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입으로 전달되는 거죠. 쭉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외우고 하면서 그대로 전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전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현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 그러나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죠. 왜냐면 말 가운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 여합부절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문헌 고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자, 이 황하문명권은 다른 문명하고 다르게 뭐가 발달되어 있느냐면은 기록이 발달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기록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목간이나 죽간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아까 조금 전에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천자문에 뭐가 나왔었죠 아까? 그 종효가 정리를 하는데 어디다 정리했던가요? 전첩이라 그랬죠. 전첩이라 그랬습니다. 전첩간요 할 때 전첩에 해당되는 또 이거는 자 나무로 돼 있죠. 나무니까 그죠? 나무 조각이죠. 나무 조각인데 어디 또 죽간도 있죠. 죽간에다 표현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간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간책. 자 무슨 얘기냐면 파자는 다 했으니까 자 요거는 뭐예요? 낱장이다라는 겁니다. 비망록 방식으로 해서 낱장에다 정리하는 건 이것이 되고 이게 많으면 이걸 하나로 묶는 거죠. 묶는 것이 첩이 되는 것이 되고 묶는 것이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황하문명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자, 이 한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글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주역이라고 하는 부호가 있었죠.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발견된 글자들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것이 은나라 때의 각골 문자입니다. 그 전에도 쭉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천자문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천자문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여기 종효가 발탁되어서 낙양성으로 가서 오리엔테이션 받고 이제 궁궐내 이리저리 다 돌아다녔죠. 돌아다녔더니 어디게 돼 있던가요? 우통광내 좌달승명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봤더니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도서관을 들어갔죠. 도서관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되세요? 기집분전이요.
그러니까 역지군형이라 그랬죠. 기집분전. 뭐예요? 3분 오전이라 그랬죠. 3분 오전. 자, 3분 오전. 이미 여러분들 공부는 다 했는데 줄줄이 깨지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얘기하면 아, 자, 그런 거 나왔었지. 그 전첩이나 간책이나 나오는 것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분과 전입니다. 3분이라 그러면 옛날 사망의 글이요. 그 다음에 오전이라 그러면 오제의 글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이라고 해요. 사망과 오제에 관련된 바로 기록이 분과 전이에요. 요거를 찾은 거죠. 요거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3분 오전을 통해 가지고 공자가 뭐를 표현하냐면 서경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오행에서 요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은주 3대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그걸 누구랑 같이 갔느냐. 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조선 땅에서 만약에 중국을 간다. 낙양을 간다. 낙양에 천자가 있다. 그럼 제가 가고 싶다고 그냥 가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자 받아야죠. 외무부에 가서 비자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요새 뭐 구청에서 다 해줘요. 비자 받아가지고 비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 나라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도서관까지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군다나 왕실 도서관. 이거 왕실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내가 혼자 개인으로 되나요?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군주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나라 군주의 허락을 받고 당시 공족이었던 남궁경수, 나중에 공자의 조카 사이가 되는 사람이죠. 공자의 제자이자 공자의 조카 사이가 되는 남궁경숙하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가서 주나라의 어디에 호경 땅까지 가는 거죠. 호경, 낙양이죠. 이때는 낙양, 낙읍이니까 낙양 가서 쫙 자료들을 열람합니다. 그때 당시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이른바 헌에 해당되는 현인이었던 바로 노자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노자고 일부 대어만 얘기했었지. 공자 그 시리즈로 연속극 형태로 만드는 것에는 좀 자세하게 나오죠. 아, 그러신가? 얼마든지 보시라 해가지고 자료 다 했는데 어쨌든 노자가 보라고 해서 보고 안 보고 안 하는 거죠. 이미 이쪽에 노나라 공실과 이미 저 선자 쪽에 이미 서로 간에 뭐예요? 신입장 왔다 갔다 하고 다 이제 허가 맡아가지고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두루두루 전적을 뒤져가지고 공자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 등등등등 모든 전적들 다 뺏깁니다. 그래서 갖고 돌아오죠. 그러면서 끊임없이만 계속 문헌 정리합니다. 그중에 설을 편찬하고 시를 편찬하고 그러죠. 시를 편찬하고 나중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 읽고 좀 어떻게 편찬을 해볼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건 내가 더 이상 손 못 댄다고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후학들을 위해서 논어에도 나죠. 수리부작이라 찬술만 하되 창작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빅전을 댑니다. 그래서 시, 서, 역을 이렇게 완성을 하죠. 다 편찬한 글들인데 주역은 찬술만 하셨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자, 예도 정리하고 악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효도 정리하고 다 정리를 하시죠. 전부 다 이전에 경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데요. 자, 예기, 자, 예경, 그 다음에 효경, 자, 악경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는 효경이라고 하는 글도 전해지는데 이것도 한나라 때 일부 편찬이 되고 예경 편찬돼 가지고 오늘날 예기라는 이름으로만 전해지고 악경 아예 유실돼서 없습니다. 악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악보예요. 음악 악보 보고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없어지고 이거 일부 남고 시서역 요거는 고스란히 남죠. 고스란히 남아서 오늘날 전해지고 이때 당시에 썼던 이 책을 가지고 정리한 책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뭐라고 하느냐 시서를 읽었느냐 얘기를 해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백성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는지 그죠? 요 노래 한글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자의 도를 닦도록 하는 것이고 설을 통해서 자 군자가 정치를 잘못하면은 나라 자기 몸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할 것이요. 자 덕치로서 나가면은 그 나라가 흥성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한테 시설을 읽었느냐라고 물어보는 얘기는 공자가 이미 이것을 다 정리하고 이걸 교재로 기본 교재로 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미 젊었을 때부터 이러한 고전에 대해서 대단히 해박하고 성인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워낙에나 해박하고 또 물어보면 도대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공자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차곡차곡 했는 것은 안 보이죠. 뒤는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당장 여기 나서 있는 공자 모습만 보고 그래 제가 모르는 것이 무불통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분은 아니야. 애초에 어떻게 되다 하늘이 내리신 분이야. 이런 편하죠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애초에 하늘이 나는 별로 내린 게 아니니까 그냥 공부 설렁설렁 해도 되는데 하는 자기 위안을 삼게 됩니다. 공자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 당시에 교통도 불편한 상황에서 이 문헌고증하겠다고 그죠? 그 머나먼 노나라에 어디예요? 우리 지금 요 노나라 산동성이죠? 그 산동성에서 어디까지? 저 낙양 땅까지 간 거예요. 말 타고 가셨겠죠, 그죠? 말 타고 가셨을 텐데. 근데 사람들은 그 사이에 노력한 그 모습은 전혀 안 보고 그냥 생이지지자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니라 나 생이지지자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호고 옛것을 좋아해서 민이 구야라. 그죠? 옛것을 좋아해서 민첩하게. 그거 모르면 속상하죠? 엄청나게 속상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느냐? 내가 모른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분냄이 일어나죠. 발분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분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알 때까지 공부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바로 공자예요. 그래서 대단히 그 학문적 열정이 높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그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오나라의 태제, 뭐 송나라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11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태제가 공자에 대해서 뭐라고 자공에 대해서 뭐라고 보면 당신 선생은 도대체 성자이냐 어찌 그리도 많이 하는 거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인이다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말이 이미 당시에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 성인이다 그러면은 정말 모르는 것 없이 아는 분 이런 걸로 통했고 공자가 바로 그 성자로 통했고요. 그때 이 자공이 거기에 또 장단 맞췄죠.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하늘이 내리신 장차의 성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고 천종지 장성이시고 또 우다능야시니라 그것뿐이라 다재다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당시 공자 살아생전에 이미 성자로 일컬어졌던 분이고 심지어는 그 다랑당인 사람이 공자는 참 박학다식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대제라 하늘의 공자를 비유한 거죠. 공자가 그 건괴에 대해서 대제라 건원이여라고 표현했는데 크도다 공자여 박학이 무소명이로다 대신에 두루두루 널리 아시기는 아시는데 참 아직은 이름을 이루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성인이고 훌륭하시면 뭐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세상에 이름을 내미 없다. 이렇게 이름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시 사람들은 부귀영달이라고 하는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쨌든 공자를 평가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어쨌든 이미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공자를 목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어디 이제 철안주의를 하면서 국경을 넘어가는데 누가 의라고 하는 땅에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흔히 그냥 의봉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봉인이 자기를 보면은 군자가 지나가면 나는 꼭 만난다. 그래서 공자를 한번 만나 뵙죠. 공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딱 나오면서 제자들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그죠? 공자 벼슬자리 잃어가지고 철안주의 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당신들의 스승은 장차의 목탁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일깨워줄 장차의 뭐다? 성인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었죠. 자, 이러한 공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아예 공자를 무시해버립니다. 빈정거리거나 무시하는데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노나라 내부에 있어요. 노나라 내부의 권력자들. 왜? 공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나라이기도 하고 잘못되면은 대부들 대놓고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하니까 공자에 대해서 그냥 떨떠름해 합니다. 저 숙손무숙 같은 사람들 12쪽으로 가보면 숙손무숙 같은 사람은 아예 자공한테 공자 헐뜯어 버려요. 오히려 당신 스승보다 당신이 훨씬 더 어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공이 표현하죠. 우리 스승님은 하늘과 같은 분이다.
해와 달과 같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우리 햇빛 가리고 달빛 가리려 가르치나요? 아무리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한편으로 저기 미생묘 같은 사람은 공자에 대해서 약간 빈정거리죠. 아유 어떻게 공자가 그렇게 잘도 깃들이는 거 서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서라고 하는 것 깃들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초기에 사람들이 공자를 잘 맞이해 줍니다. 이웃나라 대부들이거나 뭐 군주들이거나 왜냐 공자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데 철저히 얘가 몸에 딱 배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얘가 밝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자문을 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공자 얘기 한참 듣고 있다 보면 나는 부귀영달이 더 우선이고 그저 부국강병이 그냥 재물을 좀 많이 불리는 것을 이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공자의 도를 받아들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연봉 몇십억짜리가 어떻게 돼요? 한 2, 3억으로 다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공자의 도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왜냐? 정전법을 실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전법을 실시하면 국가의 살림살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저 유리 건물도 못 짓고 굉장히 그 좀 약간의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던 사람들한테 검소하라 그러면 그거 불가하죠. 그래서 공자를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쨌든 처음에 볼 때 이 미생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공자는 어떻게 이렇게 착가서 잘생기는 거 혹시 아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가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고집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고집하는 것을 미워한다. 제자들이 공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네 가지가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를 끊으셨다. 그죠? 절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없을 무자 무, 필. 내가 꼭 그거 해야지. 이거 없다. 그 다음에 무고. 그죠? 고집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저런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저기서 저 나라에 지금 재상이 되려고 하면은 요렇게 해야지 해가면서 미리 딱 머릿속에다 계획 짜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 이거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의. 그죠? 의도함이 없었고. 그 다음 뭐예요? 그죠. 앞에서 이제 나 고집하고 내가 해야 돼. 꼭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하려니까 의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내가 지금 무필, 무고, 무함, 무이러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른바 권도를 행하실 줄 아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도가들에 대한 도가들의 공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여러분들 책으로 12쪽 아마 중간쯤 될 것 같은데요. 그 도가들은 도가하고 육아하고는 참 비슷한데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공통분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쪽 영역하고 자, 이쪽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요밖에 안 같아요. 공자가 흔히 얘기했던 뭐냐면은 자, 내가 중용의 도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가서 이제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죠. 중도를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을 택하겠다 그러면서 누구냐면 그것이 광견자입니다. 광견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광견제, 또 광견자 또는 광간자 이렇게 표현하죠. 광견자, 광간자인데 광자 그러면 진취적인 것이요. 견자 또는 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 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 그죠? 적어도 나는 저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건 견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냐면은 도가인물들이에요. 도가인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자의 제자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전쟁의 극악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도가 쪽으로 기울어진 경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자의 아버지였던 증석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도가 인물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분모는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런 짓은 하지 않겠다. 적어도 나 개인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백성들 괴롭히는 일들 안 하고 저 세금 뜯어가지고서는 내 호주머니에다 착복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 그리고 진취적이다 그러면 성인의 도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공자는 도가들 만나면 그저 기뻐가지고 우선 어떻게 돼요?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꼬셔가지고 이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좀 세상에 좀 참여하자고 세상 바꾸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거 알고 뭐예요? 도가들은 싹 피하죠. 만나서 조금 친절하게 해주다 이제 자루 같은 경우 만나가지고 뭐예요? 저 한 번은 뭐 어디를 물어봤냐면 여기 나루터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봐요. 저 반면은 노인네한테 나루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 뭐예요? 나는 피세한 사람이고 피세. 우리는 세상을 피한 사람이다. 피세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당신들은 피인 아니냐 공자를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고 피인.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보는 거죠.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거 이른바 무도한 사람들. 불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를 안 하는 그냥 피인이고 우리는 세상을 피한 사람인데 저 돌아다니는 당신네들이 나루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한 번은 또 자로가 길을 잃고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일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길을 헤매고 막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밤은 늦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서 하루 유숙하고 가라 그래서 가마가 도가거든요. 도가 있고 저녁 잘 대접해줘. 닭도 잡아서 저녁 차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애가 있으니까 나와서 우리 선생님한테 인사 좀 해라 하고 인사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선생님 찾아갔었죠. 여차저차해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냐 내가 좀 한번 꼭 좀 만나고 싶다. 왜? 인륜지 도를 지키고 사니까 그래서 꼭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알고 이미 떠나버렸죠. 왜냐 공자가 어떤 자인지 아니까 저자 틀림없이 우리 붙잡아가지고 같이 정치하자고 할 거니까 나 사회 참여 우리는 싫다 이거죠. 왜? 이 세상 아무리 고치려고 해봤자 어차피 권력 잡으면 다 그놈이 그놈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권력 언저리도 우리는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공자가 보시기에는 천하의 저 도가들만큼 깨끗하고 그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자하고 도가 관계는 계속 보면은 이 기량작용입니다. 저기 땡기려면 저쪽 도망가고 저쪽 사람도 가까이 올라 그러면은 이미 공자 가까이 오는 거 알고 도망가 버리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도가가 공자에 대해서 뭐라고 한 이 표현이 최고의 유가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한 번은 자로가 어디를 가다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통행금지가 있었죠. 밤 뭐 12시부터 뭐 11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통행금지 시간에 걸려가지고 그 성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날 일찍이 성문 열리자마자 이제 길을 가려고 그래서 아침 일찍 성문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열리기도 전에 이제 앞에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그러죠. 어디서 도대체가 이 가만히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장사꾼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새벽 일찍이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 장사꾼이나 뭐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니까 행색이 좀 뭐 부리부리하게는 생긴 것 같은데 좀 점잖고 선비처럼 점잖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서 오는 거 그랬더니 저 공씨한테서 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다는 소리죠. 세상에 공자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공씨한테서 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안 되는 거 번연히 알면서도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여러분들 12쪽 중가운데 보면은 지기 불가 그죠? 시직이 불가이 위지자여인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도가가 유가를 평가한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 안 되는 것 불가한 줄 알면서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라고 한 것이 이제 도가가 그 공자를 평가한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그 보시고 어쨌든 그 공자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 도가에서는 참 어려운 일 하고 계시구나. 안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연히 알면서도 뭘 저렇게 애쓰는 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곳곳에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도 나오느냐면은 저 도가가 그렇죠. 그 아까 삼태기를 메고 가는 사람한테 뭐를 물어봤더라? 저거 물어봤었죠. 공자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일행이 서로 이렇게 어긋났었습니다. 그때 혹시 우리 선생님 보셨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네 선생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 뭐예요? 그 쑥맥이라라는 표현으로 했었죠. 오곡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세상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서 오곡도 분별 못하는데 뭐 천하를 어떻게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거 하신 분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악경을 정리하실 때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악보를 정리하시려고
황종은 막 고르고 있었는데 누가 아마 이제 공자가 머무는 처소에 공자 한번 만나려고 왔던 것 같아요. 도가인물이.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황종 경 막 두들기는 소리 듣고서는 그냥 중얼중얼 거리다가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요. 참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 물이 깊으면은 어떻게 물이 얕으면은 뭐야 옷을 걷어 들고 그 다음에 물이 깊으면 옷을 벗고 이렇게 건너면 그 말뿐인데 뭐 혼자 저렇게 애써가면서 굳이 저렇게 이것저것 정리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참 그 탄식하면서 지나갔더니 공자가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랬어요. 참 세상 어려운 거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혼자만 편안하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러니까 직접들은 안 하고 건너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으로 얘기들이 참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쭉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당대 제자들이 공자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이 평가한 내용은 당연히 후대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공자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 선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좋게 얘기하겠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죠. 그 선생한테 공부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선생님 최고야 그러던가요?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어라 말 안 듣는 자들 심지어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제자 대표적인 누구였죠? 제여였었죠. 제여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하라 그랬더니 어디까지 나 좀 나갔다 올 테니까 공부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왔더니만은 낮잠 드르렁 골고 자 있었죠. 저는 이전에는 내가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사람을 믿었더니 앞으로는 아니겠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나중에 그 행실까지도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제여. 그러더니만은 결국 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선생님이 인을 얘기하죠. 공자가 이제 인에 대해서 당시 두루두루 널리 유행시킨 사람, 오늘날까지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공자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조금 그냥 어진 사람 정도로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아주 비약적으로 전국시대 이후로 황하문명권의 유행어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그래 공자가 당시에 인을 강조를 하니까 자 이제 주역에다가 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군자들에게 의여 인하라, 인에 의지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나중에 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볼 텐데요. 뭐라고까지 하느냐 제자놈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우물에 인이 있는데요. 정류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인이 있는데 가서 구할까요? 인하라고 인은 뭐하고 표현하면 중국어로 인이나 발음이 같아요. 렌 해가지고 같으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미리 알아듣고 딱 자르죠. 야 군자는 그냥 지나칠지언정 공연히 거기서 빠져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 제어가 또 뭐라고 하냐. 공자가 당시에 또 이미 다 3년상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3년상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기년상이죠. 1년상으로 하는데 공자가 야 이건 아니다. 부모가 적어도 3년 동안을 이렇게 자식을 품어서 키워줬는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3년상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공자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이 이제 3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여가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3년은 너무 깁니다. 3년상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배운 공부도 다 잊어버리고요. 음악도 잊어버리고요. 옛날에는 불도 계절별로 바꿔야 되죠. 불도 바꿔야 되는데 불도 다 꺼트리고요. 지금 저 바깥에 보면은 저 곡식도 새로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3년상은 너무 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공자가 너는 그럼 1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냐 그랬더니 네 편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죠. 그러고 나갔어요. 제자가 나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아휴 하면서 저놈은 지 부모가 3년 동안 저를 품어서 그 길은 정말 모르는가 해가면서 들으라는 듯이 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듣거들랑 가서 저놈 좀 꼭 깨우쳐라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또 한 제자 누구예요? 그 유명한 정치에는 그냥 그 귀신 같은 자로와 더불어서 정사에 뛰어난 제자가 하나가 있죠. 바로 염구입니다. 염구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염구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도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이고 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야 이놈아 정말 힘이 부족한 자는 어떻게 돼요? 반도입해라 그랬습니다. 중용에도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디를 먼 길을 가는데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너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획이라 그랬습니다. 획 그었다. 왜? 저기 뭐예요? 그 계시의 그 가신이 되었으니까 이런 말에서 정치한다고 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저 지방자치단체에 뭐 좀 하겠죠. 뭐 또 충청북도로 할까요? 충청남도로 할까요? 충청남도 도지사 밑에서 그죠? 도지사 밑에서 무슨 뭐 좀 하나 큰 벼슬 하고 도지사 제일 밑에 있는 첫 번째가 뭐쯤 돼요? 무슨 최고 국장 정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어마어마한 정치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공부는 또 언제 해요? 그러니까 너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다? 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었다. 그어놓고 난 요거밖에 못합니다. 왜? 나머지 선생님 제가 승진하고 뭐 하려면 좀 더 저 중앙관료로 저기 뭐 발탁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니까 저 선생님 저 그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한 이런 친구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두 제자 또 한 제자는 뭐냐? 또 한 제자는 이제 중요한데요. 공자가 제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다음에 유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공자한테 그 상례에 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사상례, 특히 조금 낮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사상례를 배워가는데 당시 노나라 애공의 그 심부름을 아마 와서 배워 갖고 갔던가 봐요. 그런데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 자기가 멋대로 바꿔가지고 얘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아시고 나중에 굉장히 노여워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제자가 한번 선생님한테 인사한다고 찾아왔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아무게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공자가 나 아파서 못 만난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가 그 말 전달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슬 들고 악기 연주합니다. 열심히 기타 치죠. 야, 이마 내가 아프기는 뭘 아프냐. 너 만날 가치가 없어서 안 만난다라고.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야단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긴 한데요. 자, 그러한 몇몇 제자들 제외해 놓고 공자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안현, 그 다음에 자공, 이런 제자들은 공자에 대해서 대단히 큰 칭송을 했죠. 안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 앙임이고 우러를수록 더욱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우리 선생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밑으로 뚫으면 뚫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 단단해서 뚫을 수가 없고 앞에 계신가 싶었더니 뒤에 계시고 그래서 나를 잘 달래서 바가 이문하시다. 바가 방문양례라는 말. 두루두루 나를 문으로서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예로서 그 수약해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시다 그랬죠. 살살 잘 달래어서 이렇게 돼요. 선유와 나를 살살 잘 달래어서 바가 이문하시고 문으로서 나를 넓혀주시고 야가 이래 예로서 나를 수약해 하셨다 이렇게 그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 안현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숙손무숙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숙손무숙 같은 경우가 이제 공자를 헐뜯으니까 아까 1월에 비유를 하고 1월에 비유하고 또 한번 전부 다 숙손무숙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해와 달과 같아 가지고 자 하늘에 그저 계단을 놓고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없듯이 자 공자는 아무나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논어의 그 곡부에 가면은 공자의 사당에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 아마 17쪽에 있던가요? 그 사진 하나 있죠? 17쪽인가요? 어? 예.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문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앞에 뭐라고 어느 쪽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왼쪽부터 읽어야 되지 아니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죠? 만인궁장 밑에도 있으니까 만인궁장이라고 하는 것도 자공이 공자를 칭송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숙손무숙이 그 자공에게 당신이 공자보다 훨씬 더 어질다 현인이라 현하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게나 그랬어요. 자 나의 학문의 높이는 그저 비유한다면은 저 담장에 비유한다면 나의 담장은 어디냐? 저기 뭐 내 어깨만 하다.
담장의 높이가 어깨만 하니까 내 학문의 정도가 어떤지, 내 인품이 어떤지를 보려면 깨금발 듣고 이렇게 보면 안 다 보이죠. 집안에 저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보이기 때문에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의 높이는 뭐와 같다? 수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길이라.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 개념이 되는 거죠. 한 발, 한 발이라면 보통 네 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길이다 하면 네 키의 몇 배나 되기 때문에 직접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종묘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대부들의 여러 가지 옷들의 아름다움 등등은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간 자가 드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공자의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아는 자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말 지나치지 않다. 왜? 당신의 눈높이가 그만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공자 평가해봤자 뭐예요? 당신 눈높이로밖에 더 평가하느냐? 당신의 말도 맞다. 그러나 공자의 문 안으로 들어간 자 거의 없기 때문에 공자는 그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뿐이 아니다. 당신 같은 사람 입에 그저 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고 후대에 이것을 조금 더 뻥 튀겨가지고 어떻게 되냐 만인이라라고 하죠. 약간 만인공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공자의 인품과 학문의 깊이와 도덕의 그 크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했고 그 공자의 사당 맨 앞에 있는 그죠 이 문에다가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자금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공자에 대해서 진자금이라는 사람 진자금은 이제 그 자공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죠. 그 진자금도 아까 누구냐면은 숙손무숙이 자공에 대해서 그 공자보다도 당신이 낫습니다. 진자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진나라 태부인데 자공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공한테 역시 훨씬 낫다. 아마 자공이 워낙 예의 바르고 공자가 자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옥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호련. 자공에 대해서 호련이라 보통 이제 그릇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 호련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제기로 쓰이는 그 궁중의 그 종묘의 제사 때 쓰이는 아름다운 이 옥으로 만드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자공을 호련에 비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외교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다 볼 정도로 보아도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정도니까 이름하여서 외교관, 외교, 언어, 뭐 수사 이 부분에서 최고가 자공이죠. 그래서 이제 호련에 비유를 하고 그러니 얼마나 예절 바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자금이 자공한테 당신이 역시 선생보다 훨씬 낫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게나. 군자가 말 한마디 내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 이렇게 그 충고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를 그저 거의 성인으로 받들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면 공자를 거쳐간 제자들이 3천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72명의 제자, 몸소 육례 통한 제자는 신통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신통, 몸소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했던 육례, 예악, 사어, 서수에 두루두루 통한 제자는 72제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공자를 따랐고 그리고 어쨌든 실천은 하지 않았지만은 공자가 가르치는 성인의 도에 대해서 알려고 대단히 노력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공자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지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된 내용이 논어에 나오는데요. 좀 쉬었다가 보고 나머지 후대 사람들이 공자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아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